네, 증권가 핫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조정받고 있어요, 오늘. 네, 네, 그렇죠. 뭐, 1%대 양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시장 좀 그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네. 다우지수가 사실은 이제 헤드앤숄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실은 희한하게도 또 그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전고점을 뚫고 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의 모양 자체가 사실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있다는 건 상당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우지수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쨌든 뭐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네. 사실 지금 경기 지표라든지 또는 1분기 어닝에서 나오는 미국 시장 쪽의 어떤 어닝 시즌에서도 사실은 뭐 은행주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네. 수준으로 좀 나오고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우지수가 사실은 오른쪽 어깨를 만들지 않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처럼 뭐 전고점을 다시 뚫고 가는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면 FOMC 회의, 그러니까 5월 1일 날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네. 어떤 부양책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비둘기파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이제는 뭐 적극적으로 뭐 시장에 조금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를 언제는 계획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코멘트 정도가 조금 나와줘야지만이 사실은 시장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4월까지는, 그러니까 뭐 증시 경화도 사실 네. 5월에는 팔아라라는 말도 있고 작년에도 사실은 증시가 5월부터 급격하게 좀 네. 안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4월까지는, 그리고 미중에 대한 어떤 무역 분쟁 이슈도 4월 말 또 5월 초 이쯤에서 좀 뭔가 가닥이 좀 더 잡힐 네.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에 대한 이슈 내용들이 또 최근엔 또 흘러나오지 않은 것들도 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시장을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지수도 사실은 코스닥 지수 모양을 보더라도 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밑꼬리를 달면서 좀 좋게 흘러가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장 막판에 강해지지 않는 모습을 좀 네. 보여준다. 강해지려고 하는 힘이 없다라는 네. 거는 내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시장 대비해서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수가 좋을 때는 뭐 같이 좋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지수가 안 좋을 때 나홀로 좋다. 이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자동차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좀 훈풍이 불어와요. 그렇죠. 어제 네. 오후에 이제 뭐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중국 쪽에서 4월 달에 부가세 인하 3% 관련돼서 이 내용이 좀 나왔었어요. 병책이 네.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시장 힘을 더해주지 못했죠. 네. 실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망하고 있던 투자 심리에 사실 변화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된 어떤 이 자동차 관련된 소비 부양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내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들도 굉장히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사실 중국 쪽에서는 자동차를 구매를 하더라도 번호판이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쪽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일반 상용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디젤 엔진이라든지 가솔린 엔진을 쓰는 자동차, 그러니까 화석연료로 가는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하더라도 번호판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번호판을 구하려고 로비도 하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제한되어 있던 번호판에 대한 어떤 그 교부해주는 부분들을 9개 대도시에서 19년도에 50%를 풀어주고요. 2020년에는 100%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다 해주겠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농촌 지역에서는 구매 보조금이라든지 도시 서비스 차량, 그러니까 그 우체국 이용 차량이라든지 또 뭐 배달 서비스 차량, 뭐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3.5톤 이하 트럭이라든지 1.6m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 소형차에 대해서는 구매세의 50%까지 인하해주는 네. 부분까지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획기적인 부양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심, 그러니까 자동차 그동안 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자동차를 사봐야 타지도 못하는데 왜 사겠냐라고 네, 네.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양책들은 실질적으로 구매 욕구를 좀 자극시키는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는 특히나 완성차 업체 쪽과 그다음에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굉장히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최근에는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신형 SUV 차량들이 미국에서 북미라든지 유럽 선진국 등지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또 다른 어떤 중국을 제한 신흥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었지만 뭐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뭐 거의 뭐 3분의 2 토막 나면서 네. 거의 뭐 아예 뭐 회사가 없어질 지경으로 가면서 좀 굉장히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거는 비단 사드 여파로 인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중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한다고 했을 때 중국 쪽에서의 어떤 기저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2분기, 3분기에 들어서 현대차의 어떤 선진국 쪽에서의 어떤 선방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차에 대한 부분들까지 겹쳐져서 중국 시장 쪽에서 조금만이라도 회복을 한다고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가 좀 반등을 뚜렷하게 그렇죠. 해줬었는데 지금 화면에서도 말씀하신 중간에 나왔지만 중국의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국내 자동차 업체 사실 힘들다 위기다 하는 말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주가 흐름 최근에 보면은 그랬었나 하는 생각도 또 그렇죠. 들거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도 사실 네. 연중 그렇죠. 신고가를 좀 만들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사실은 주가 자체는 네. 많이 오르지 못하고 바닥 부분에 있는 수준이고 뭐 밸류 현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주가가 좀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제가 말씀한 정책들을 좀 내용을 잘 골자를 살펴보면 중국은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전폭적으로 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어떤 접근도 가능하지만 일단 전기차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자동차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부품사들에 대한 접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업체들의 어떤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은 부품에 들어간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부품사들이 좀 따라올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모비스라든지 만도 같은 종목들은 이미 먼저 완성차 업체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시장에서도 SL이라든지 기타 자동차 부품주들도 바닥에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선명하기보다는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네.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한 어떤 완성차 자동차 부품들에 대한 어떤 접근은 같이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현대모비스나 만도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자율주행차 많이 얘기들 나오고요. 그리고 차량 보조 시스템 관련해서 아다스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회사들은 몇 되지 않아요. 네. 사실은 자율주행차 이런 거 관련해서 최첨단 자동차 시스템과 관련해서 접근할 수 있는 회사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 만약에 뭐 5G 시대가 열리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조금 더 빨리 우리 이 눈앞에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현대모비스라든지 만도 같은 회사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 개별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종목들에 좀 접근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개별 종목군들이 납품한 회사가 현대모비스와 만도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만도에서 모듈을 만들고 그에 관련된 제품들이 좀 장착이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제는 고급차들에만 적용되던 옵션들이 일반 중소형 차들에도 아다스 그러니까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네. 경우들이 많이 장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상위 단계에 있던 자동차들에 들어가던 어떤 그런 옵션들이 이제는 아랫단에까지 좀 이게 대중적으로 좀 적용되기 네.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뭐 큐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P는 사실은 거의 뭐 비슷한 상황에서 큐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난다라는 점을 한다면 뭐 부품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슈로 접근을 하셔도 사실은 뭐 모비스나 만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 그러면 쭉 들어보니까 지금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 쪽을 좀 더 좋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세요? 완성차들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많이 올라왔다고 네. 보는 거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보자면 그동안의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은 이제 부품사들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부품사들에 대한 어떤 그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싫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적이 기저효과로 확 좋아지고 난 이후에 이제 부품사들도 사실 단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뒤따라오는 건데 부품사들이 먼저 뒤따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 완성차 업체들이 먼저 오른 경우에 부품사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네. 먼저 따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같이 성장하면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좀 논리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비스하고 만도 주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정리하는 뭐- 의미로 종목 이야기 좀 총 정리를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네.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볼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네. 대로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SL이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일부 밑단에 있는 부품사들 중에 SL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밸류에이션상으로 접근을 한다면 화신이라든지 또 화승 RNA 같은 개별 종목들도 좀 접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중국 내 익스포저가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어떤 수요 부양 체계에서 또 더군다나 지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뭐 중국 여전히 사실은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사드 이전의 어떤 관광객 수 이상으로 회복을 한 단계에서 그건 아직 아니죠. 그렇죠. 이상으로 좀 회복한 아, 단계거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6월에 뭐 시진핑 국가주席우리나라에 방문한다면 한한령이라든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제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중국 내 어떤 판매량 점유율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네. 있다라고 보니까 기저 효과를 감안했을 때는 중국 내 익스포저가 큰 부품사들 같은 모비스, 경우는 만도, 뭐 화신, SL. 그러니까 모비스, 네. 현대모비스, 만도 같은 대형 회사들 네. 외에 중국 내 익스포저가 큰 개별 종목단에 있는 부품사들 있잖아요. 네. 뭐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화승 RNA 같은 음. 종목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전기차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기차 관련돼서는요? 그러니까 국내 어떤 뭐 중국 내 전기차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네. 상황이고 부양책도 여전히 굉장히 조금 세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보조금은 사실은 이제 중국 내에서 삭감하고 2020년께는 완전히 없앤다고 네.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내 로컬 업체들 중에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은 사라진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도 사실은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국내에 있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네. 국내 회사들이 중국 내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열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소재단에 있는 회사들 중에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회사들 또 일진 네. 머티리얼스 같은 회사들은 반드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완성팩 업체들은 사실은 뭐 여전히 저는 큰 그림을 봐라.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부침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직 전기차가 좀 열려 있는 상황은 아니기 네. 때문에 LG화학이라든지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완성팩 업체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눈에 띄는 업종, 자동차 업종이었고요. 또 중국에서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을 때 관련된 이야기,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 가져가 봐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